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의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건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. 그 부분이 더 무섭지 않나요? 그러니까 단점이 뭔지 보이면 쉽죠. 물 새요. 고치면 되니까. 근데 단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가 오히려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. 그게.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게. 그 정도로 막대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떠나볼 방랑기는 한동안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도시에 들어가는 돈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저도 들어가더라고요. 상상을 초월하는 몇백 조 이런 거 아닌가요? 1조 달러가 들어간대요. 그럼 1000조네, 1000조, 1300조. 서울특별시의 43배 크기에 달하는 지역 내에 신도시를 지을 계획이라고. 근데 친환경이 이제 메인 도시의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왜 그 언론에서도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은 뭐 더 라인 프로젝트도 있는 거고, 뭐 옥사곤도 있는 거고, 좀 더 뭐 리조트 같은 트로제나도 있는 거고, 뭐 신달라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방식 이제 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제 와이프가 막 거기서 옛날에 일했었는데 케이크라고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도시 프로젝트들이 그 왕들이 있을 때마다 막 다 하나씩 만들어요. 막 그렇게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빈살만인가? 그분이 이제 우리는 그냥 도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상위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네옴이 나온 거 아닌가 이제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그 더 라인 프로젝트죠. 뭐 이게 기술적으로 되느냐 마느냐서부터 해서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뭐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명의 건축가로 되게 그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옛날에 브루클린 브릿지 건설할 때 막 다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겠죠.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야 뭐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달나라에 사람 보낸 지가 지금 60년 전인데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. 어떻게든 하겠죠. 예. 달나라에 사람 보내던 시절에는 건축가들의 그 상상력도 뭐 어마어마했었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는 뭐 옛날 때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 뭐 많이 있었어요. 슈퍼 스튜디오라는 막 걸출한 건축가들이 막 제안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유명한 램코라스가 이제 졸업 작품 때 했던 프로젝트도 메가 스케일의 건축이 모든 어떤 도시의 액티비티를 이제 담아낸다. 이런 건데 이제 그 더 라인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었던 거고 다만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게 지금 처음인 거고 그러면 다시 그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로 왔을 때 그거가 건축이냐 아니면 그게 도시냐 그건 건축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도시 스케일이 된 건축인 거죠. 그러면 좋은 건축,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요거가 조금 질문은 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100년 전에 얘기 나왔던 막 리니어 시티 막 우리가 막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한 섹션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. 뭐 영화관도 있고, 뭐 일하는 데도 있고, 자는 데도 있고,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쭉 두면은 리니어 시티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최대한 공평하게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, 옳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. 왜냐? 이 도시랑 건축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50년 뒤 도시가 어떨 것 같으세요? 전 몰라요. 저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도시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 같다고 얘기하거든요. living organ이라는 말을 써요, 실제로. 그 말에는 여러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큰 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다 컨트롤하고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
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지,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따따딱딱 됐을 때 작동을 하는 그런 도시는 일단 있을 수가 없고, 건축은 예상한 그대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은 도시로 되려면은 우리가 10년 뒤, 30년 뒤, 50년 뒤 혹은 100년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환경이 올 수도 있는 거고, 문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, 종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, 전혀 몰랐던 기술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, 그것을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거냐? 수용 못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. 왜냐면 이건 도시가 아니라 건축이기 때문에.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지어놓는다고 우리가 한 10년 쓰고 말 건 아니잖아요. 저기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도시잖아요. 이게 뭐 흥망성쇠가 있지만 평생 가요. 평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평생이 아니라 수백 년, 수천 년도 가는 게 도시잖아요.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유연함, 탄력적이냐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지금 현재 2020 몇 년에 최고의 기술로 뭘 한다 한들 10년, 20년 뒤에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,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. 우리가 막 30년 전에 대단한 것처럼 지어놨는데 지금 뭐 낡아 빠져 있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,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냐? 오히려 거꾸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극한의 환경이잖아요. 사실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극한의 환경에다가 인류가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네옴의 어떤 그 철학인 거고, 더 라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건데, 우리가 뭐 지금도 뭐 맨날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 막 이런, 그게 화성이 아닐지어도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혹은 화성에 갔을 때 사례로서 갖고 있을 수는 있죠. 그런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왜냐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체감할 정도니까.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이 재미난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줬어요. 뭐 건축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인류의 환경, 인류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. 왜 우리가 그 월이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막 돼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고, 그러니까 그게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. 막 미래상이 막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, 막 영화 보면 막 다 그 세계관들이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그러면 기술적으로, 건축적으로, 도시적으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충분히 재미난 주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. 근데 저는 더 라인 프로젝트를 좀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설국열차가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이게 그런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결국에 엔딩은 결국엔 꼬리칸과 머리칸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리니어 시티는 그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게 개념이어서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건축적으로든 물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글 쓰는 사람들이 인간인 거예요, 결국에는. 그러니까 저는 그 설국열차가 결국에 그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하는 거고,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. 이 인간의 사회가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가. 그러니까 분명히 더 라인도 그렇게는 안 짓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제가 더 라인 프로젝트 이게 설계안이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,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가는데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 타고 3초만 가면 되고 어떤 데는 3분을 가야 되면, 그러면 5초만 기다려도 되는 층이 로얄층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게 물리적인 차이가. 아무리 그거를 디스트리뷰트 한다고 해도.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,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인간 사회는 이용을 하겠죠. 설국열차에서 왜 그러면 꼬리칸이 지도부라 그래야 되나? 걔네들이 아니고 앞칸에 있겠어요. 그렇잖아요. 뭐 어차피 나눠져 있는 거라면 사실 뭐 그냥 뭐 꼬리여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앞에 자기네들이 어딜 가고 있는 걸 보는 쪽이 맨 윗대가리가 있는 것 마냥 인간 사회는 그렇게 만들겠죠. 인간 사회는. 더 라인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저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? 가능하죠. 뭐 그러면 그 안에 뭐 아까 설국열차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뭐 그게 계급 사회화가 되고 어떤 그런 게 없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상향의 사회가 될까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큰 단점이 작은 장점들을 가리는 프로젝트가 될까요? 아니면 큰 장점이 많은 단점들을 가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까요? 어떤 사람들은 뉴욕 같은 데가 제일 친환경적이고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얘기해요. 컴팩트하잖아요. 델리든 마트든 뭐 바로 거기인 거고, 쓸데없이 막 차 타고 막 한두 시간 운전해서 뭐
방식부터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서스테이너블하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에요.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를 쫙 모아서 컴팩트하면서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해줄 수 있다. 그 개념 자체는 동의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차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의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건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. 그 부분이 더 무섭지 않나요? 그러니까 단점이 뭔지 보이면 쉽죠. 물 새요. 고치면 되니까. 근데 단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가 오히려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. 그게.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게. 그 정도로 막대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단점들이 그 장점들을 가리게 될 것 같아요. 오늘 네옴에 대해서 라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도 그냥 건축가로서 그냥 관심 있게 보는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라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견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꼭 건축가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는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